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탈리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탈리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1.2% 하락한 12,505.7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이탈리아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에 은행주를 중심으로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2% 이상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안드로이드 OS에 탑재된 메일 송신 기능 등의 원천 기술에 대해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체에 특허료를 요구한 데 이어 오라클도 자바 애플리케이션 구동 솔루션과 관련된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뻥튀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실적 예측 공시를 한 96개 코스닥 기업 가운데 8개사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하고 6개사의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전일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우리장 꼼꼼히 분석을 해보고 오늘 시장 시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가 어제 23포인트 1%가량 내리면서 215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간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쉬어가기 정도였다. 조정다운 조정이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 쪽에서 기존 주도주였던 차화정 그리고 전기전자를 많이 팔면서 지수가 크게 낙폭을 보였던 건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전일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사고 판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부터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일단 자동차주들을 많이 샀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를 상위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NC소프트, 또 제일모직,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KB금융, SKCNC, 아모레퍼시픽, 대한항공,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OCI 같은 경우는 기관도 같이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KB금융, LG전자, 신한지주에 대해서 일단 매도가 나왔고요. 자, 기관은 우리 최현정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전기전자 쪽 위주로 일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OCI, LG디스플레이, 기아차 순서대로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어제 2%, 3% 가까이 급락했었는데 김성현 대표님 같은 경우 어제 자동차주가 이렇게 급락한다. 어떻게 좀 잡아볼 기회였다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제가 어저께 전략을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의 주종들 조금만 지켜보시고 주말로 가까울수록 그때 이제 매수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원하는 가격대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9거래일째 상승이었습니다. 500선 돌파를 이제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또 한 번 테마주들이 들썩이는 장이 나왔었죠. 어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샀습니까? 일단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AP시스템, 다음, 덕산아이메탈, 고영, CJ오쇼핑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CJ오쇼핑, 네오위즈게임즈, 시젠, 성광밴드, 다음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CJ오쇼핑과 다음은 그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동반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 마감 시황을 좀 언급을 한다면 기관과 개인의 매수로 인해서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0.31% 상승한 498.3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선에 1포인트, 한 2포인트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500선 돌파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반도체,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승
상승을 했지만 그 상위 종목들은 좀 반대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은 좀 대조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최근에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평창 테마주, 줄기세포 테마주도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LTE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4 이동통신사들이 다음 달 허가 신청에 나선다는 소식에 영우통신, 서화정보통신과 같은 와이브로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들 체크를 하겠습니다. 알코아가 미국의 실적 시즌을 알렸는데 순이익이 급증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 이탈리아 쪽에서 재정 위기가 불거진 점이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을 이끌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같은 경우 조금씩 유럽 쪽에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조금 폭락이라는 표현이 좀 맞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2.7%,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 2.3% 정도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개장 전에 발표된 그 뉴스가 있었는데, 유로존 부채 위기가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감, 그리고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투심을 악화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이탈리아에 관한 문제가 그 이전에도 나왔지만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된 이유가 일단은 유로존 17개 나라 가운데 세 번째로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재정 규모가 큰데 그런 나라의 재정 위기가 현실화된다면은 그런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좀 악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습 장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낙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폭의 낙폭을 보였지만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게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작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낙폭은 상대적으로 좀 1%가량 하락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 유로존 재정 위기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특히나 보험주 그리고 은행주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유로존 재정 위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로가 약세를 보이면서 그런 신용 경서에 관한 문제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주, 보험주, 특히나 금융주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탈리아의 그런 재정 위기 문제가 지금 돌발적으로 나온 건 표초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탈리아 CDS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그 이탈리아에 관한 재정 위기 우려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유럽의 국채 수익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의 채권 금리 스프레드 차이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그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쪽 헤지 펀드들이 계속해서 숏 포지션이죠. 하락 포지션에 베팅을 하면서 이탈리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탈리아 채권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이탈리아 채권이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탈리아 채권이 하락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이탈리아의 채권 돈, 이탈리아의 금 돈이라 그래야 되겠죠. 일단 그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CDS와 조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되는데 CDS 같은 경우에는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국가 부도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가 부도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만큼 그 나라의 신용 경색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불거진 상황 속에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는 시점에서 EU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탈리아에 관한 문제를 지금 현재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탈리아 부채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크게 시장이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리스 문제의 실마리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불거지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탈리아의 그 부채 규모가 한 9천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그 달러 수준으로 본다면 1,200억 달러 정도, 1,200조 달러 정도 수준이 되는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한 그 3배 정도, 3배에서 한 4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터져버린다면 이전에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보다 더 큰 파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크게 시장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크게 해석하는 부분이 시장의 좀 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 우려가 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반대로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독일 쇼이블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럽 재무장관 회의 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의 예산안을 신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부채 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살가도 재무장관 역시도 이탈리아는 스스로의 힘과 유럽 이웃 국가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위험을 극복할 수 있으면서 금융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화에 나서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스트레스 테스트와 맞물려가지고 유로존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의 심각한 위기가 미국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이는 원인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 경기에 민감한 금융, 원자재, 에너지주가 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좀 낙폭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탈리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가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도 주가의 부담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그리고 10일에 의회 지도부와 만나가지고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 협상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계속해서 타결을 보지 못한다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조금 디폴트 문제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지금까지는 좀 안 좋은 소식을 말씀드렸고요. 조금 긍정적인 소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알코아의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코아의 실적을 화면을 조금만 보시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아의 2분기 실적이 순이익이 3억 2,2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28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1억 3,600만 달러 그리고 주당 13센트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3,800만 달러의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순이익인 32센트를 기록했는데 블룸버그 예상치 33센트를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알루미늄 가격 상승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에서 수요 증가가 실적 향상을 이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도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시장에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 쪽 이슈들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쪽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도 하락이었는데 중국 증시가 소폭 올랐었죠? 맞습니다. 중국 증시만 한 0.18% 정도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 아시아 증시는 하락 마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일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일본 증시가 일단은 수출주 중심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거래일의 어떤 상승분들을 다 되돌리면서 11,100선으로 하루 만에 일단은 쉬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0.67% 하락한 1069.53엔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어떤 경기 회복 둔화라는 우려감들이 좀 상당히 다시 커지게 됐죠. 그래서 이 수출주 위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수출주라면 자동차를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혼다 자동차가 1%가 넘는 하락을 했고 토요타도 한 0.7% 가량 하락하는 부분들, 캐논도 1% 이상 밀렸고요. 유럽 비중이 높은 소니도 하락 마감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이러한 재정 위기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일단은 금융주들도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가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주들은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을 좀 나타났는데요. 4.91포인트 상승한 2,802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요. 건설업이 2.58% 그리고 식료품이 1.85% 정도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고 금융 같은 경우가 0.52% 그리고 부동산은 0.16% 하락하는 부분으로 좀 엇갈리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대만 증시와 홍콩도 하락세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도 0.96% 하락한 8,665.85%로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1.66% 하락한 22,347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이제 특징적이라면 나름대로 이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은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승세에 일단은 그 테마주들이 좀 그 상승세가 상당히 컸죠. 이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은 상승 마감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에 코스닥 쪽에 어떤 몸집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개인의 어떤 매도가 좀 점차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 어떤 그 테마성 움직임이랄지 물론 그 코스닥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크게 상승세로 가진 않겠지만 이 종목으로 봤을 때 그런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최근에 좀 특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어저께 1% 넘게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2157포인트 정도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매수에 일단 가담을 했습니다만 기관의 매도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베이시스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되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5,700억 규모로 유입되면서 어떤 지수의 추가 하락, 그러니까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방어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오늘 장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제 특징적으로 자동차, 증권, IT, 통신, 화학 업종이 하락을 했고 반면에 섬유, 의약품, 음식료 등 이 내수 관련 업종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일단은 상승 출발하고 나서부터 기관이 110억 가량의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00선 턱 밑까지 추격하면서 강세 행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일단은 매물로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만 이러한 그 개인 역시 좀 소폭 매수하는 흐름이 좀 나왔죠. 특징적으로 보자면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께서도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LTE 관련주들 그리고 유헬스케어 관련주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대선 주자들이 나름대로 저출산 관련주들에 대해서 강세가 상당히 컸었습니다만 표가 없는 그러한 아이들에 대해서 얼만큼 하겠느냐. 이제 표가 있는 노인복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이다,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세온메디칼이나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을 직접 추천을 드렸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주들이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LTE 관련주 이쪽도 조금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슈퍼박테리아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이 그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했다는 소식에 큐로컴이랄지 크리스탈 시즌 파루 등의 관련주에 좀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SM도 4%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한류 열풍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영국 런던에서도 이러한 시위가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9월에 있는 행사에서 한국 가수들 꼭 부르겠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가수들 참 많이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세아 특수강이랄지 CJ 오쇼핑도 강세를 보였고요. 조금 더 특징적으로 보자면 홈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그 부분이 2분기에도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 때문에 강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구산업도 7%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 세계 최대 구리광산인 인도네시아 그레스버그 광산의 임금 인상 요구 파업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러한 소식에 이구산업도 강세를 보이는 장세였습니다. 예, 우리 장도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각 8시 18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읽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보죠. 오늘은 동양정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이에 동양정금증권은 현재 글로벌 증시의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점증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발표될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버냉키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등이 글로벌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라고 밝혔는데요. 당분간 이러한 대형
이벤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및 글로벌 증시는 추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전일 연속 상승으로 인한 기술적인 부담이 누적된 코스피가 부정적 대외 변수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이 대외 변수 및 실적 발표 기간과 맞물려 다소 신중해졌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현 상황은 3분기 방향성이 형성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전일 미 고용지표와 중국 CPI 결과에 의한 글로벌 악재로 인해 당분간 국내 증시가 속도 조절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지수 지지력 확인 후 분할, 저가 매수 시기를 논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또한 하반기 투자 전략으로 업종별 다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주 목요일로 바짝 다가온 옵션 만기를 전망해봤습니다. 이번 7월에는 7개월 만에 이론 베이시스가 상회하는 만기를 맞았는데요. 우세한 실질 컨버전 수익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현선 차익거래 환경은 긍정적인 만기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코스피 200의 280선 지지력 확인 후 매수 대응을 권고했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투자증권 의견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악재에 대해서 시장의 충격을 준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 주말 미국 고용지표의 충격은 그동안 경기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면 틀림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시각을 다시 비관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고용지표가 동행 또는 후행지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도 최근 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 조짐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이번 주 발표될 경제지표들이 최근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고용지표 급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 부분 희석시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3, 4분기에는 일본 지진 피해로 인한 성장 감소분을 빠르게 만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 디폴트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 모드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의 새로운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탈리아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가 좀 불안 요인으로 있긴 하지만 이탈리아는 재정 적자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가운데 재정적으로 부실한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은행의 노출도도 작은 편이고 그리고 민간 부분의 채무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가 이미 시장을 진정시키고 공공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긴축 조치들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도부들도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재정위기 확산에 대한 경계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차 부각된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 그리고 지속되는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 등을 감안해봤을 때는 최근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글로벌 시장 입장에서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과 맞물리며 일정한 물량 소화 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대변수에 의한 변동성 확대 여지가 제한적임을 감안해봤을 때는 최근의 상승 기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이며 9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간 것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동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옵션 만기 그리고 금통일 등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인 지수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봤을 때는 지수보다는 종목 그중에서도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대형 지수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단기 매매가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볼 차례인데요. 김성난 대표님. 네, 일단은 지난 금요일부터 저는 좀 쉬어가는
하루 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어거지로 올려준 그런 기분을 지울 수 없다라는 표현을 좀 썼었는데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 이탈리아 악재까지 다시 터져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만한 부분이 좀 생기지 않았나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뭔가가 그리스 문제가 한번 봉합이 됐던 것처럼 뭔가가 그런 큰 상승 모멘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런 부재가 일단 있다. 물론 알코아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이번 실적 시즌에 있어서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한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장 자체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업종 내지는 그 종목 정도만 좀 움직임이 나오는 정도로 마감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실적 시즌을 맞이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9일 연속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의 어떤 낙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이 수급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면 우리 시장의 낙폭은 훨씬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닙니다. 테마주들이 그런 상태에서 가장 유효한 그러한 테마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은 대선주가 가장은 하기가 안전한 부분이고 조금은 더 기간적으로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테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똑같은 표현으로 말씀을 드려도 어쨌건 대선주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정책들을 하나씩 둘씩 자기네들이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뭔가가 또 계속해서 어떤 표심이랄지 여러 가지 얻어내기 위해서 정책들을 나타낼 텐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미리 어떤 투자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증권 어떤 신문란이랄지 이런 것들만 보실 게 아니라 사회명이랄지 정치명이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과학면이랄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은 LT 관련주랄지 헬스케어 관련주랄지 이제 LT 관련주들이 거의 이제 또 와이브로와 겹치다 보니까 이제 와이브로 관련주들도 상승이다라고 말도 있고 슈퍼박테리아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테마주를 접근하시면서 조금은 좀 조심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LT 관련주나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아마 조금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갭 상승에서 크게 떠버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급하게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제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철도주 그러면서도 강세를 한번 보여줬었죠. 그래서 저도 대우에이레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 그 종목이 이틀 동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장중에 차익 실현을 맞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장 마감하고 나서 이 철도 브라질에 유찰됐다라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브라질 정부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가격으로 사업비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업체들이 그런 컨소시엄에 참여를 거부하는 이러한 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또 철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조심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번 주 장세는 나름대로 대형주들을 일단은 접근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고 다만 주말쯤에 갈수록 일단 우리가 그러한 대형주들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염두만 해 두시면 좋겠고요. 지금 매매는 코스닥 쪽 혹은 중소형주 쪽에서 어떤 테마성에 좀 강한 수급이 붙는 쪽으로만 단기 매매가 가능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만 접근하셔서 짧게 수익을 내시는 장세가 오히려 낫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알코아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전에 알코아 같은 경우도 14% 정도, 15% 정도 바닥권 대비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적 기대감의 어떤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진다라면 국내 어떤 철강주들 역시 조금은 조심하는 흐름도 필요하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그동안 상당히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 후반 들어서 살만한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종목들이나 업종은 내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마주가 급등해서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 것, 신문을 읽을 때 증권 면만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면을 골고루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하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뭐 투자를 한다면 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쉬어가자.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략을 제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밴드를 어제 같은 경우 2150에서 2220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하단을 오늘 쪽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럽과 미국 쪽에서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시한 그 하란 지지 라인이 좀 깨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 하락이 조금 오늘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쪽도 IT 금융주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현물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오늘 쪽에서 조금 매도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외국인 현물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도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방향성을 잡는다면 그런 낙폭을 좀 확대시킬 가능성도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61선 그 2150포인트가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61선 가격 지수대가 있는 2120포인트까지는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탈리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제 그 이탈리아 문제도 그 악재가 됐었지만 미국 쪽 같은 경우 미국 자체 국가 부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악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분기점이 14일날 발표가 되는 월간 재정 수지 그 부분이 조금 같이 맞물리면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일까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시장이 좀 바닥을 잡는지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거기 한도에 봤을 때 2120포인트가 조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쪽에서 그 외국인의 파생 동향을 한번 보신다면 최근에 그 풋옵션 누적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의 파생 동향 쪽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풋옵션 매수 포지션이 조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는지를 한번 또 체크를.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것에다가 베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풋옵션 같은 경우에 하락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하락 포지션에 그 하락 포지션, 특히나 하락 포지션에 대해서 매수를 늘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아래쪽에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풋옵션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조금 해소가 돼야 해소가 되는 시점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탈리아 우려 그리고 조금 알코올 실적 이 부분이 조금 상반된 그런 흐름이 상반된 조금 그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알코올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작용을 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의 유로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업종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좀 약세를 보이겠지만 일단은 제가 그 제시한 업종 철강, 건설, IT,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반등을 줄 때 똑같이 반등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조금 분리 작업이 되고 조금 교체 작업을 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강, 건설 그리고 IT, 자동차는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철강 같은 경우 포스코, 현대자동차를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그리고 IT 같은 경우 삼성 SDI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현대차, 기아차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2만 원과 25만 원에서 박스권 흐름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박스권 상단이 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현재 지금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철강 업종 내에서도 그 종목까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내에서 일단 포트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시고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줄 때 그때 가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외국인, 삼성 SDI도 외국인,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외국인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외국인의 수급이 좋은 종목들입니다. 외국인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을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맞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비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제일모직, 두산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생명,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하나 이 종목들을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두산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생명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장 대비 선방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스카이라이프, 하나 같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을 정리를 하신 거고요. 정태근 전문가 오늘 장은 쉬어가는 흐름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종목은 김성환 대표님께서 쉬어가시는군요. 들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네네. 일단은 오늘 같은 날은 뭐 굳이 하시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한 박자 좀 쉬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공부를 하는 날로 정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정태근 전문가님은 종목 들고 나오셨죠? 예. 일단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테마가 좀 있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단기 급등주. 예. 항상 단기 급등주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렇게 대신 손절가는 기대는 철저하게.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원래는 현대산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조금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테마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동아지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 터널 굴착 그리고 지방 계량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1위 업체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널 굴착 분야에서 국내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KTX 신설이라든지 그리고 고속도로 신설할 때 터널 공사할 때 대부분 동아지질이 수주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회사인데 동아지질이 최근에 와서 조금 또 평창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로를 다시 한번 증설을 하고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또 다시 한번 평창까지 고속철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터널 굴착에 대해서 조금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참고를 해 보시고요. 다음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보다는 조금 차트적인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좀 위쪽에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쪽에서 어제 쪽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쪽에서 2차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많이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 모레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14,0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부분에서 조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600원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 되는 15,20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하시는 시간이 됐는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18포인트나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네. 예.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오늘 좀 한 박자 쉬어가면서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은요? 예. 일단 대변수 소나기가 될지 장마가 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소나기가 될지 장마가 될지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변수 꼭 확인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